안녕하세요.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유니티 기본 레이아웃 살펴보기인데요. 레이아웃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레이아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부터 먼저 해볼 것입니다. 앞서 1강에서 진행했던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필요하시다면 재부팅을 한번 해주고 진행을 합니다. 재부팅을 마치고 나면 로딩 창이 뜨는데요. 이 로딩을 마치고 나면 계정을 연동하는 창이 뜹니다. 이때 유니티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다면 구글 아이디나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서도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계정을 연동하거나 만들게 되면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하단의 New Project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나중에는 상단의 New 버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D와 3D만 선택 가능했지만 아래쪽에 4가지 템플릿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로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점점점 눌러서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모두 마쳤다면 다음으로는 유니티 기본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화면으로 돌아와서 유니티 화면을 처음 보시면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구성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위쪽에 윈도우를 보시면 레이아웃에 2x3를 누르셔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치를 조금만 더 변경하셔가지고요. 프로젝트를 하이어라키 뷰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글씨 부분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은 위치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어라키 뷰의 아래쪽에 프로젝트 뷰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인스펙터 뷰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이런 구성으로 하시면은 가로로 보면서 신뷰와 게임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의 구성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게임을 제작할 때 필요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위치, 각도,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게임을 만들 때 마을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마을에 집도 배치하고 나무도 배치하고 울타리도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성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신뷰입니다. 신뷰의 수정은 여기 보시는 이 6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뷰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게 된다면 실제로 출력되는 게임의 화면입니다. 아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던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씬뷰와 그 아래에 보이는 게임뷰를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씬뷰에서 마을을 편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보는 화면이 마을이 아닌 뭐 산속을 비추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씬뷰와 게임뷰의 화면이 다르겠죠. 게임뷰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보면서 해야 할 때 이렇게 서로 위아래로 두고 동시에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게임뷰의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Free Aspect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임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PC라면 플레이어가 직접 해상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모바일이라면 기기에 맞게 알아서 맞춰지게 되지만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해상도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변경해 주시고요. 프리 어스펙트로 두시게 되면 현재 유니티 에디터에서 게임 뷰의 크기만큼이 해상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씬뷰를 한번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 게임뷰의 영역을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동시에 바뀌게 되죠. 지금은 바뀌어도 괜찮지만 게임의 UI도 사용하고 완성 단계쯤인데 해상도가 바뀌어 버리면 기존의 구성이 깨져서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상도를 하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 아스펙트를 누르고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해상도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Fixed Resolu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된 어떤 픽셀로 해상도를 고정시켜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1920, 1080 이렇게 적어두시면 1920에 세로로 1080 픽셀의 해상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Fixed Resolution이 아닌 Aspect Ratio로 하시게 되면은 아래에 적힌 부분이 어떤 픽셀이 아니라 비율이 되게 돼서 9대 16 이런 식으로 맞춰두게 되면 9대 16의 비율로 해상도를 어떤 고정된 픽셀이 아닌 비율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상도를 비율로 맞추시게 되면 이 해상도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게 되기 때문에 어스펙트 라티오 말고 픽스드 레졸루션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이제 어스펙트 라티오로 하시고 어떤 좀 고해상도로 설정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로우 레졸루션 어스펙트 라티오스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된 해상도를 사용할 때는 1920, 뭐 108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높은 최근의 해상도를 맞추고 싶으시다면 한 2560에 144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해상도들은 각각의 16대 9 비율로 했을 때 해상도 HD 이상의 해상도입니다. 저는 1920에 1080으로 할 거고요. 지금 당장 뭐 게임뷰를 사용해서 어떤 게임을 바로 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하이어라키 뷰인데요. 이 하이어라키 뷰는 지금 게임의 현재 씬에서 존재하는 게임 오브젝트들의 목록을 쭉 나열한 창입니다. 지금 보시면 메인 카메라라고 적힌 것 보이시죠? 이러한 어떤 하나의 객체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하이어라키 뷰의 빈 곳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새롭게 게임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은 어떤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화면을 비추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이 카메라 영역 안에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들은 주어진 역할 외에도 폴더처럼 차일드, 즉 자식 오브젝트들을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는 한글로 직역하면 계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이어라키 뷰는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폴더의 구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예시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어떤 폴더의 계층 구조와 하이어라키 뷰 안에 있는 계층 구조가 마치 폴더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상위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안에 하위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또는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의 이런 계층 구조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니까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사람 오브젝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름이 하이어라키에 보시면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person 안에는 각각 body와 head라는 그 자식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안에는 또 셔츠랑 팬츠라고 하는 옷 자식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는 헤어와 아이라고 하는 자식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parent and child, 이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 오브젝트가 움직인다면 제가 person 전체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person을 움직인다면 다른 자식 오브젝트들이 모두 따라 움직이지만 자식 오브젝트가 움직인다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 헤어만 하나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머리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최상위 오브젝트를 움직인다면 안에 있는 자식 오브젝트들도 따라 움직이지만 자식 오브젝트들은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본인만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같은 예시로 중간에 있는 이 바디를 움직인다면 안에 있는 셔츠와 팬츠만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성질을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 예시를 들어보아도 예를 들어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팔, 다리 다 따라오겠죠. 몸 전부 따라올 텐데 제가 팔 하나만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은 팔을 올렸는데 몸 전체가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하면 이상하겠죠. 이 부분을 숙지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원래 프로젝트의 화면으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프로젝트 뷰의 크기가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프로젝트 뷰의 탭 부분에서 글씨 부분에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원 컬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뷰는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는 파일들을 나열한 창입니다. 파일을 새로 가져오고 싶다면 뷰의 빈 곳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Import New Assets를 눌러주시면 탐색기가 열리면서 파일을 프로젝트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이어라키 뷰와 프로젝트 뷰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뷰는 현재 게임에 존재하는 게임 오브젝트들을 말하는 거고요. 씬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요리로 치면 이미 넣어진 재료들인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뷰는 재료를 꺼내 쓸 수 있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이 엄연히 다르니까 확실히 알고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건 준비된 파일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펙터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펙터 뷰는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클릭하셔도 이 뷰에서는 선택한 것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도록 눈에 보이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이어라키 뷰에서 빈 곳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D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뷰에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스프라이트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가장 오른쪽에 조그만 거 있는데 이거 하나 눌러주시고 아무거나 이제 원하시는 이미지 하나만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먼저 지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크기부터 한번 먼저 변경을 해 볼게요. 여기서 스케일이 지금 1인데 뭐 한 좀 크게 해서 5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5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크기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인스펙터 뷰에서는 어떤 그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면은 지금 x 값이 조금 0으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x를 한번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3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위치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강의에서 진행하고요. 여기까지 유니티 기본 레이아웃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설명하지 않은 뷰들의 경우에는 후에 게임 제작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뷰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